매일 아침 외신 브리핑 신민영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외신들이 주목한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CNBC의 보도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두워졌고요. 6월 랠리가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CNBC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랠리가 힘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7만 7천 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 예상치였던 180만 명보다는 많아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겠고요. 신규 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속해서 청구한 인원이 늘어난 점이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11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매주 수백만 명을 기록해 총 4,26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미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급격히 위축된 무역 환경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의 4월 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면서 무역 적자가 494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저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코로나19 경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서 6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20조 원의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 규모를 이같이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애초 분석가들은 추가 부양책 규모를 5천억 유로로 예상했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7,500억 유로까지 합치게 되면 PEPP 총 규모는 1조 3,500 유로에 달합니다. PEPP 유지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CB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PEPP를 통해서 순자산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PEPP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자금을 적어도 2022년 말까지는 재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현행 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는 유로존의 실업률이 매달 높아지는 등 코로나19 경제 여파의 심각성에 따른 겁니다. ECB는 물가 상승 전망이 2% 수준으로 건전하게 수렴될 때까지 금리를 현행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이 유례없는 경기 위축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극심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외적으로 높아지며 소비 지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충돌하고 있는 트럼프와 SNS 회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Snapchat will no longer promote Trump's account. 스냅챗이 더 이상은 트럼프의 계정을 홍보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인 스냅챗은 수신자가 읽으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SNS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미국에서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냅챗이 앞으로 스냅챗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콘텐츠를 홍보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트럼프와 페이스북 등의 악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된다라고 한 글이 인종차별을 유발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SNS인 트위터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총을 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또 경고 딱지를 붙였고요. 이러한 경고 라벨 표시 방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공식 계정을 통해서 유해 게시물을 우선순위로 관리하겠다면서 경고 라벨을 붙이는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달 2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논의 중인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경고 문구를 달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트위터는 스냅챗에서 말하는 내용처럼 condemn racism이라면서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촉발된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